아까 하던 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6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는 주된 정보일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로서 등록이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했고, 지적제도의 3요소는 뭐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그래서 한필지 토지를 보셨고요. 두 번째, 등록도 금방 보셨고, 세 번째, 지적공부를 간략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가시적 지적공부. 이 가는 가능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시는 눈으로 본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입니다. 이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 가시적 지적공부, 즉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전산 파일로 전환시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그 전환시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한 지적공부. 이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왜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눈으로 볼 수 없냐면,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세 가지 형태의 지적공부가 존재합니다. 먼저 대장 형태는, 이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장은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를 대장 형태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문자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의 장부라는 뜻이에요.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다라고 부르고요. 이 도면 형태의 장부는, 이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라는 뜻입니다. 면은 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도면 형태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는 뜻인데, 토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 이 경계들이 만나는 이 점들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그럼 이 경계점이라는 정보는 그림 형태로 표시가 되는 정보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로 표시되는 정보라서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일까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해버리면 이 경계점이 뭐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표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X좌표, Y좌표는 숫자죠. 숫자는 문자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은 문자 형태의 정보입니다. 수치는 문자예요. 그럼 이 문자는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겠죠.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이라는 도면 형태의 내용을 좌표라는 대장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정보입니다.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그림 형태의 경계점을 문자 형태의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정보.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존재하는데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문자로 구성된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가지고서는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임야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아주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싸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어느 장부에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들, 이러한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할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둘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수한 정보만을 별도로 공시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부들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는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라는 뜻이에요. 명은 이름 명자입니다. 다시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보통은 한 필지별로 소유자가 하나씩 있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공유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때는 특수한 토지 봐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부지는 구분 소유권과 같이 공시가 될 때 이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와 그 대지는 같이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돼요. 그래서 특수한 토지로 봐서 이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를 만듭니다. 나중에 등기법 조금 공부하시면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장부는 공통점이 뭐일까요? 전부 다 문자로 구성된 장부들이에요. 이거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토지도 이거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 해당되는 도면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여기에 등록된 토지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 형태는 4가지, 도면 형태는 2가지.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책이 너무 두터워져요.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다 별책으로 작성합니다. 별책으로 작성하니까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예요. 7개.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이거는 저장 매체 용량이 아주 크죠. 맞아요. 하드디스크 저장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매체 용량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건 별개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네. 8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8개. 이것 자체로 출제를 하니까 나중에는 꼭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자체로 출제하니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서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합니다.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해서 이 지적서고에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해야 돼요. 영구 보존해야 되니까 이 지적서고는 철망 같은 것으로 그게 잘 설치되어 있고 온도 습도 같은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럼 이 지적서고에서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면 원칙은 반출이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일단 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염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해요. 어느 경우에 반출이 허용되느냐면 첫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때는 반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지적서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이때도 반출이 허용이 돼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틀려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는 걸 설치해서 영구히 보존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지적서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여기는 시도지사 포함, 여기는 시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라서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강학 디스크, 강학 테이프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출이 문제가 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출이 문제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반출은 종이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거는 반출이 문제가 아니라 복제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제.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출이라는 문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복제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지 달라집니다. 철산동을 금산동으로 바꿔버리면 소재지 달라지겠죠. 그렇죠. 또는 이 철산동을 서울로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것도 소재지 달라지죠.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 되겠죠. 두 번째, 지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합병이나 분할을 한다면 지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목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밭농사 용대의 토지는 지적공부의 밭전자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 밭농사 용대의 토지에 땅속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정화조 시설, 전기시설 다 끌어온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반농사 용도의 토지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대지로.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대로. 그래서 지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면적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져요. 경계 달라질 수도 있고 좌표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달라진다라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달라졌다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도 다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늘어났다면 여기에 기록된 100도 300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토지 이동에 의해서 이걸 고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재지 달라졌다면, 지번 달라졌다면, 지목 달라졌다면,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도 다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정리. 토지 이동 정리.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개명을 한다면 이름 달라질 테고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달라집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달라져요.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정리한다. 따라서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러요.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정리. 그래서 이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둘로 나누게 됩니다.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에 이걸 반영해서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것을 반영해서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소유자 정리.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정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텐데 이건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 이동이 될 거예요. 토지 이동.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걸 보시기 전에 등기법도 좀 보실까요? 등기법도 보지 말까? 등기법은 등기법 할 때 보죠. 네.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20쪽. 서설에 지적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지적, 간단하게 해서 뭐죠? 토지 정보. 맞습니까? 토지 정보요. 책에 있는 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저절로 아십니다. 지적이라 하면 뭐죠? 토지 정보. 그럼 지적 제도라 하면 뭐죠?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그러면 지적은 토지 정보니까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인 정보는 뭘까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번에 지적제도의 발생 학설 이런 거 지우셔요. 안 나옵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몰라요. 이번에 발생 학설 몰라도 되고요. 지적제도의 기능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좀 읽어보셔요. 심심하시니까. 그 다음에 지적의 3요소 세 가지가 있죠. 한필지 토지, 그리고 등록, 그리고 지적 공부. 맞습니까? 그렇죠. 이 통치권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니까 가세지건, 비가세지건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책을 보시면 두째 줄에 전국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밑줄 하나 쳐두시면 돼요. 전국토.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전국토. 거기 가로 안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휴전선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전선 아래쪽을. 여기 휴전선 아래쪽. 그렇죠? 여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거 다죠. 이건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주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과 주권은 달라요. 여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주권. 휴전선 아래쪽은 통치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의 오류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에게 위임했죠? 지적서관청에게. 그렇죠. 등록의 객체는 뭐죠? 전국토. 등록의 내용은 뭐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록의 공부는 뭘까요? 지적공부. 그 다음에 등록의 방법은 실질적 심사. 지적공부는 총 8가지가 있죠.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불가시적 지적공부 1가지. 그렇겠죠. 지적의 분류가 나오는데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이거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타난, 전 세계에서 맨 처음에 나타난 지적제도는 세지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 고대 왕국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조선. 고조선 때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이걸 세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해요. 왜? 외세를 방어해야 되니까. 또한 공무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군대를 양성하고 관리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세금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는 세금을 징수해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지적제도의 개념이 뭐라고요? 세지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그럼 이 세지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세금 징수. 맞습니까? 그러면 세금 징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텐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면적입니다. 이때는 지목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옛날이니까 5,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옥한 토지, 비옥하지 않은 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넓은 토지, 좁은 토지 이것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뭘까요? 면적. 면적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이 되던 시대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법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지적. 이 법지적은 근대 국가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이 근대 국가는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서 근대 국가가 나타났어요. 계몽주의 철학은 뭐냐면 이제 국민 개개인도 개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요 근대 국가 계몽주의 철학은. 그러면 이 법지적은 요 법은 법이란 단어예요. 법의 총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법이라고 불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테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뭘까요? 네? 소유권.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치, 경계입니다. 경계. 왜냐면 그 경계 안쪽은 소유권자가 멋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경계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예요. 이 법지적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유권 보호이니까 소유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는 다목적 지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 다자는 만을 다자입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현대국가 시대에 나타나는 지적제도예요. 이는 종합지적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경제지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유사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 지적은 많은 목적을 위해서 지적제도가 운영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통치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통치권 행사와. 근데 이거는 목적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통치권 행사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걸 통치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원래의 지적제도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지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뜻이에요. 토지를 옆에서 봤습니다. 토지를. 여기는 땅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공중이 될 겁니다. 공중.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느냐면 여기에 상수도 설치하는 경우 있겠죠. 그리고 하수도 설치하는 경우 있겠죠. 또는 지하철이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속의 정보를 수집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중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땅속이란 뜻이에요. 토지 안에 땅속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봇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되셨을까요? 세 번째, 전봇대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공중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그러면 지금 땅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는데 땅속 정보, 지표상의 정보, 공중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수집하는 목적이 제가 예를 몇 개나 들었습니까? 쳐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를 들었죠. 이렇게 많은 목적을 위해서 그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지적제도. 이게 뭘까요? 다목적 지적. 제일 멋있죠. 멋있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지적제도는. 왜 치명적인 약점이 있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뺏어가죠. 물론 저한테 뺏어가는 세금은 주세와 담배세에 한정되긴 하는데 여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채택할까요? 아직은 채택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래의 지적제도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뭘까요? 법지적 단계입니다. 왜? 우리나라 수준이 근대국가 수준이죠.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국회 보시면 아주 근대국가 수준이죠. 인터넷 보셔도 그 댓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저만 그런가? 네, 우리나라는 근대국가, 즉 법지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지적 단계.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어느 지적이라고요? 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니까 이 순서도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 순서, 화살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어딨지? 거기 심화학습 이런 게 나오는데 강의 지적제도 3요소 이거는 뭐냐면 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별로 세 가지 요소로 나누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화학습 이런 건 지적제도가 아니라 측량과 관련된 제도예요. 이런 것도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지적은 아셔야 됩니다. 시설 지적은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를 시설 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적 중에서 시설 지적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전화 시설 전부 다 어느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목적 지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다목적 지적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도해 지적, 좌표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경계점 좌표 지적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옛날에는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경계점 좌표 지적이 정확한 표현이고 줄여서 좌표 지적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만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수치 지적이라고도 불렸어요. 이유는 좌표값은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은 무엇이 출제가 되느냐면 장단점이 출제가 됩니다. 장단점이. 그럼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도해 지적과 좌표 지적. 이 도해 지적은 이 도는 그림 도자예요. 해는 풀다 해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풀어쓴 지적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이게 표시가 됩니까? 그림으로. 맞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경계가 있겠죠. 경계.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 중에서 경계, 좌표 중에서 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경계.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서 그림 형태로 풀어쓴 지적제도. 이를 도해 지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좌표 지적은 당연히 좌표 형태로 표현되는 지적을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도해 지적은 어떠한 측량 기구를 사용하느냐면 이러한 평판이라는 측량 기구를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평판은 여기가 평평한 판 모양이라고 해서 평판이라고 불려요. 평판이라는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 도면을 작성하게 돼요.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이걸 도해 지적이라고 불러요. 도해 지적. 그래서 경계의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이기도 하고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도해 지적.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경계를 주로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예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좌표 지적은 측량 방법이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입니다. 경위의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은 경도, 위는 위도, 의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경위의를 통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경위 측량을 통해서 무엇이 구해지느냐면 경도 위도가 뭔지 아시죠? 왜 지구본이라는 장난감 보시면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그게 위도.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경도. 이 위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뭘까요? 좌표값입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수집이 되느냐면 X좌표와 Y좌표 값이 수집이 되어 숫자 형태로 이 장부의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쪽은 도의 지적, 이쪽은 좌표 지적. 측량 방법은 이쪽은 평판 측량, 이쪽은 경위 측량. 출제가 되는 내용은 장단점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해는 어느 지적이 좀 더 쉽습니까? 딱 보시면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까? 있죠.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알 수 있겠죠. 요 좌표값만 보고서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좌표값만 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쪽은 이해가 쉽고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정밀도를 판단한다면 어느 쪽이 정밀할까요? 맞아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 형태로 표현되죠. 이건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어느 게 정밀하겠습니까? 이쪽. 세 번째, 비용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드느냐? 어느 게 더 비싸 보여요? 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칙이 뭡니까? 도해 지적.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칙이 뭐라고요? 도해 지적. 맞습니까? 모든 토지는 도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아주 비싼 토지.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따라서 경계를 숫자 형태로 아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 그 토지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마다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도해 지적에서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서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서만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땅석. 땅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상이 될 테고 여기는 공중이 될 거예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지중,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여기는 지표,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지표상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지적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만을 수집합니다. 이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평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평면 지적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 수평면 이거는 전부 다 수학에서 2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2차원 지적이라고도 불러요. 어디에 정보만을 수집한다고요? 지표상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지적제도. 평면 지적, 수평 지적, 2차원 지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땅속의 정보도 수집하고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하고 공중의 정보도 수집하는, 즉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이를 입체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지적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체지적. 이 입체면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3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차원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입체 지적 또는 3차원 지적. 우리 공간정보법은 한 필지 토지별로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해서 등록관리 공시하죠. 그러면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입체적인 정보일까요? 수평면상의 정보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이쪽 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지적은 아까 어느 지적제도와 연결되어 있죠? 다목적 지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등록 의무의 유무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줘요. 따라서 소유자가 먼저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등록하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맞아요. 이를 소극적 지적.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따라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을 때를 적극적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아직은 보실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2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나와 있는데 연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나오시면 그냥 틀리셔요. 이런 것까지 맞으면 네, 그건 뭐 출제자가 무지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이념과 특성 나와 있는데 입법 목적 공간정보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조에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나 보죠. 첫째 줄을 보시면 이 법은 측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측량은 굉장히 많은 측량이 있습니다. 뭐 지적 측량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바다에서 하는 측량도 있고 지형 공간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건물을 올릴 때 하는 측량도 있을 테고 강에 다리 놓을 때 하는 측량도 있습니다. 토목 공사할 때 하는 측량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측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측량은 지적 측량만 출제가 됩니다. 맞아요. 측량 중에서 뭐만 출제가 된다고요? 지적 측량. 다른 측량은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읽어보죠.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수로조사는 뭐죠? 바닷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길을 수로라고 얘기해요. 바닷길. 바다에서 배가 다니는 길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밑에 뭐죠? 암초 같은 거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수로를 바닷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바닷길과 관련된 것들은 지적제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적은 토지 정보예요. 바다는 토지 정보와 관련이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수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이거는 우리 시험법입니다.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제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표현이 있죠.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이거는 지적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수로와 관련된 거죠. 이건 지적제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거는 지적제도와 관련이 있죠. 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공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간정보법 제1조의 목적은 지적제도와 관련된 것만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지우셔요.
옛날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왜? 지적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출제 안 돼요. 출제하면 출제한 놈이 나쁜 놈입니다. 시험 범위 안에 없어요. 아예. 제2장, 제4절과 제3장만 시험 범위입니다. 공간정보법 제2장, 제4절과 제3장만 출제 범위예요. 제1조는 아예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주요 이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내용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먼저 지적은 무슨 뜻일까요? 토지정보. 토지정보. 국정은 무슨 뜻일까요? 국은 국가, 정은 정한다. 주의는 원칙.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는 토지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국정주의예요. 어렵지 않죠? 지적, 토지 정보는 국정,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주의, 원칙. 이를 지적 국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 지적 민정주의가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 민정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때, 뭐 지금인가? 좀 그런데 고대 그리스 국가 있죠. 국가 운영을 시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했던 옛날 고대 그리스 국가 아십니까? 거기서 채택했던 원칙이에요. 지적민정주의는. 현대 국가에서는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민정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지적형식주의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적형식주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형식주의입니다. 다시요.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형식주의예요. 그러면 그 형식은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됩니다. 다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등록. 그러면 등록하지 않았다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지적 공개주의는 공개라는 단어는 공시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일반인이 쓰는 단어는 공개. 법률 용어는 공시. 그렇죠.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되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될 겁니다. 이를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를 테고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소유자에게 일단 소유자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죠. 왜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이를 직권등록주의 또는 적극적 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불러요. 직권등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 뭐 같은 뜻이 될 테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적형식주의.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셔요. 네,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리 우리 공간정보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는 아마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체크만 하고 가죠. 거기 박스에 31쪽 박스에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요거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적소관청 있습니까? 요거 체크하십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뒤에서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